오늘 제가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 모아타운을 자세하게 알려면 이 시간 갖고는 사실 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맛배기는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모아타운이 왜 진행이 되냐. 현재 지금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역 중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서울은 계속적으로 재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사실 채 5%도 안 됩니다. 자, 근데 서울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재개발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인데 이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이 너무 올드하다라는 거죠. 그동안 3, 40년 동안 서울에 재개발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재개발로는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도 우리가 저층 주거지역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에 비해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줬어요. 지금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역 중에 노후도 요건이 안 맞아서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주면 앞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비사업을 확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거는 근데 어디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 모아타운도 우리가 입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시세 차익이 틀려져요. 특히나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리잖아요. 뭐 아까 뭐 한남 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 같은 데는 뭐 프리미엄이 거의 10억에 육박을 하지만 사실 뉴타운도 좀 외곽 지역에 있는 뉴타운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더라도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당연히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한 해 지금 모아타운이 65개가 지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지정이 되더라도 사실 가격이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런데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모아타운이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알아야 이런 단점이 없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노후도가 좀 낮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비해서 빌라들이, 그러니까 신축 빌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는 조합원 비율이 높은 거예요.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저층 주거지역 중에 빌라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사실은 입지 여건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지금 지정되는 모아타운의 대부분이 입지 여건이 좀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낮은 데가 좋겠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적은데. 그 다음에 입지가 좋은데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액 투자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특히나 불경기 때 이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에 대한 진행이 어려워요. 자, 왜 그러냐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뭐 A급지하고 C급지에 만약에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A급지나 C급지나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거든요. 자,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은데 어떤 급지냐에 따라서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사업비는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아파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 조합원 입장에서, 거의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크게 차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오르는 속도가 상당히 틀리다. 예, 입지 안 좋은 지역들은 별로 안 오르고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당연히 프리미엄이 높게 붙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최근에 모아타운 지정된 데를 보면 인근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아니면 신속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인근 지역이 보통 이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지 인근이 지정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자, 조합원 비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모아타운이 빌라촌이기 때문에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아타운 지정된 데 보면 지정된 지역 중에서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어요. 한 4, 5개밖에 안 됩니다. 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모아타운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사실은 우리가 빌라 많고 적음은 우리 시청자분들 그 지역에 가서 임장 활동만 해봐도 빌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이제 공동주택, 빌라 비율을 임장 등을 통해서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좀 낮은 지역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지 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보통 이렇게 예정지라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덩어리가 큰 물건들을 많이 삽니다. 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거. 근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소액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비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요, 대지 지분이 크던 대지 지분이 작던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한 채 줍니다.
물론 이제 예외 조항으로 이제 1+1이 되는 경우도 있어도 지분이 크던 작던 아파트 한 채가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분이 작은 게 유리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프리미엄이 틀립니다. 투자자들 모형은요, 이런 투자자들 모형을 갖고 있어요. 고액으로 투자할 사람 적어요. 소액으로 투자할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예정지에서 투자를 하실 때 소액으로 투자할 사람들은 많겠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 물건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덩어리가 큰 거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덩어리가 큰 거는 프리미엄도 많이 안 붙습니다. 무조건 소액 투자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맛배기로 제가 좀 이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아파트 청약도 괜찮고요. 지금 소액 투자에 대한 상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소액 투자에 대한 문의도 괜찮고요.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